이태리의 고대 도시 마테라. 유네스코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주거지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선사시대부터의 거주지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영화 촬영지나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고대 도시를 뒤로 하고 가다 보면 넓게 펼쳐진 초원에 건축소의 둥근 도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태리 우주국 소속의 마테라 우주측지센터. 이태리 우주국은 로마에 위치한 본부와 3개의 협력센터 그리고 1개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이곳 마테라 우주측지센터는 바로 3개의 협력센터 중 하나다. 마테라 우주측지센터는 GPS 위성의 위치 제어, 궤도 추적 등 우주 축지 분야의 관측 기술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SLR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SLR 관측 데이터를 처리해 배포하는 분석센터와 다른 분석센터들의 자료를 취합해 최종 결과를 제공하는 컴비네이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We are here in the Space Geodesy Center of the Italian Space Agency. This is the major operational facility of the Italian Space Agency and has been established here near the town of Matera in southern Italy in 1983. At the moment being, this center hosts a full blown activity in space geodesy and is actually a fundamental station in the sense that we run all the space geodetic technologies, namely satellite and lunar laser ranging,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and GPS.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technique here is satellite laser ranging, both in terms of the size of investment we have done. We have what could be considered nowadays the largest satellite laser ranging station in the world.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이 우주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관인 이곳엔 일반인 대상의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우주 개발이나 천문 관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자주 찾아온다. 이곳에 속해 있는 마테라 관측소는 성능이 우수한 레이저 관측 장비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를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루너 레이저 레인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성뿐만 아니라 달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We have, as I was saying before, we have probably the largest telescope in the world at this time for satellite laser ranging. And in fact, we designed this observatory to do ranging not only on artificial satellites, but also on the moon. Activity here is carried ou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레이저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달 관측은 위성의 거리 측정과 같은 원리다. 지구에서 보낸 레이저가 달에 있는 반사 장치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30년) 전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은 달 표면에 일종의 반사경과 같은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돌아왔는데 이 실험 장치와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해 달에 관한 각종 데이터들을 전송받을 수 있다. 달이 지구로부터 매년 약간씩 멀어진다는 사실도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데이터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고 지구의 모양이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레이저 시스템으로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들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지구와 달의 관계, 지구의 자전 등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 마테라 관측소의 루너 레이저 레인징 시스템은 처음부터 위성과 우주 파편 추적을 목적으로 구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달 관측과 함께 우주 파편 추적과 감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4mm 이내의 위성 궤적을 측정할 수 있어 정확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관측은 매일 2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위성과 달을 시간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레이저 거리 측정 서비스를 위한 협력센터로서 최근 7년간 레이저 측정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Space debris is a major problem nowadays because with the number of satellites orbiting the Earth and with the very large struct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probability of hitting something flying around, which could be pieces of old satellites. We know of satellites which have exploded actually, so we know of the existence of debris clouds in certain points of the orbit. So the problem is serious. And actually, laser engine could give a very serious help in modeling space debris, identifying major risks, and so on. Technique is extremely precise. We can measure in real time a distance to within a few millimeters. 마테라 관측소는 현재 전문적으로 우주 파편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광학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의적 관측과의 보완을 위해 광학 관측에도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 파편에 대한 광학 관측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로 이루어진 이태리 천문학자연합회와 협의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형 광학 망원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지름 1.8m의 천체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1990년대 중반 이곳 보현산 망원경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천문 연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보현산 천문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변광천체 연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변광천체 연구는 가시광 영역에서의 측광 관측을 통해 밝기가 변하는 천체에 대해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 탐색 연구가 있습니다. 고분해능 분광기를 이용해서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로부터 지구 이외의 행성을 찾는 연구입니다. 보현산 망원경은 천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망원경들에 비하면 연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지름 10m 이상의 거대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고 6m 이상의 초대형 망원경만 10대가 넘는다. 3m급 이상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보현산 망원경은 규모면에서 50건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망원경은 별빛을 많이 모으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빛을 모으는 망원경의 반사거울 크기가 망원경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보현산 천문대의 망원경은 반사경 지름이 1.8m이고 세계 최대급 망원경으로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캥 망원경으로 반사경 지름이 10m에 달합니다. 망원경에 설치되는 검출 장비를 제외하고 반사경의 면적만 따진다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는 거대 망원경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나 지구 적군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우주환경 감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거대 망원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학 망원경은 위성이나 우주 파편의 추적 감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물체 감시 체계의 기반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천문 우주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천문연구원. 건물 옥상에 직경 60cm의 광시야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나 지구 적군 천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우주환경 감시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광시야 망원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은 망원경은 지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소행성 2007 TU-24가 지구에서 54만 8천 km 거리까지 접근해 통과하는 것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직경은 작지만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지구 접근 천체의 감시나 우주 파편 등 우주 물체의 관측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망원경을 사용해도 그 궤적의 이제 시작하고 끝점만 우리가 찍게 되면은 그 정보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데, 이제 인공위성이 워낙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좀 이제 찍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런 인공위성 추적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야가 넓은 그런 망원경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리안 위성 발사 후 통신 교란이 발생했을 때도 이 광시야 망원경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반도 상공의 정지 궤도를 관측한 결과 통신 교란의 원인이 다른 위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정지 궤도 위성인 이제 천리안 위성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제 발사한 지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통신 혼선, 이제 통신 교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뭐 다각적으로 갖다가 그 원인을 이제 찾기 위해 아주 노력했지만은 결국 원인을 갖다가 뭐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 교란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 관측을 해본 결과 이제 위성이 이제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갖다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위성이 이 천리안 위성의 통신 혼신의 이제 주 원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먼저 추가적으로 갖다가 그 위성이 이제 미국의 첩보 위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시 관측이 어렵다는 것. 광시야 망원경을 우주물체 감시 전용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관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감시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위성과 우주 쓰레기 등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우주감시체계 구축이 시작됐다. 먼저 시작하는 것은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인 SLR. 이동형과 고정형 레이저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다. 네, 한국천문연구원은 2008년부터 두 개의 SLR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동형 SLR 시스템, 즉 40cm급 이동형 SLR 시스템을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2014년까지 1m급의 고정형 SLR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문연구원에서는 SLR 시스템 구축을 위한 레이저 발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이저 발생기는 정밀한 거리 측정을 위해 레이저를 발생하는 광학 장치로 초당 수십 번에서 수천 번의 녹색빛을 발생한다.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수준으로 인공위성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SLR 망원경이 탑재될 추적 마운트는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다. 기계연구원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추적 마운트는 망원경의 움직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을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마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부품들을 연구해서 저희들 완성한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위성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움직여주는 추적 마운트의 성능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움직이는 인공위성을 정밀하게 마운트가 쫓아가서 추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의 고도가 300km에서 25,000km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낮은 궤도에 있을수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이 마운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추적 마운트는 완벽한 레이저 추적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성능 실험을 반복하며 SLR 망원경이 탑재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SLR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광학 감시체계 구축은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6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0.5m급 광시야 망원경 5대와 2m급 이제 망원경을 갖다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이제 국제 네트워크, 즉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위성을 갖다 추적 감시함으로써 자체적인 이제 궤도 정보를 갖다 생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우주 물체가 우리가 보유한 인공위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가 보유한 이제 우주 자산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갖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 관측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 관측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성을 추적하고 궤도 정보를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망원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확인 우주 물체나 우주 파편의 추적 감시를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우리별 1호의 발사와 함께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나라.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동안 발사한 위성만 해도 10개 정도의 이름이 위성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우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주 공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수많은 우주 장애물과 미확인 우주 물체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가 우주 감시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소중한 우주 자산과 한반도 상공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